이제 저한테 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니까 좀 서운해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없어요. 그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거를. 아니요. 본인이 만약 안 계셨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죠. 어차피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 못해요. 이죠.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훨씬 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아내를 아. 찾으셨어야죠. 지금 이 결혼은 네네. 여보, 10분이야 지금. 20분 안에 해야 돼.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남편. 어머, 깜짝이야. 핸드폰 하지 말고 빨리 해.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부터 계속 닥달해요. 이제 몇 분 남았어. 이제 몇 분 남았어. 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때까지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해요. 옆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지쳐요. 뭐 자주 늦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보 머리 말렸어? 아니 아직. 빨리 말려. 응. 거의 다 말렸어. 여보. 어? 여보 말 걸지 말고 빨리 해. 하고 있어. 빨리 해. 다 하고 얘기해. 다 했어 거의. 다 하고 얘기해. 여보 23분이야. 여보 27분. 시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분단위가 돼 있어요. 그냥 이런 바늘 시계로 바꾸세요. 시계 저 앞에 있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커피 가져갈까 말까? 남편은 일단 말도 빠르고 시간을 완전히 철저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런데 저는 되게 여유 있게 준비해요. 남편은 그러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 보러 가는 거죠? 장 보러 가. 제육볶음이랑 카레? 어? 뭐 사진 찍으면 적어놔 미리 그럼. 적었어? 응. 뭘? 어? 뭐? 봐봐. 아니 뭐라고 적었는지만 얘기해줘. 본인이 적으시면 되죠. 아까 기다릴 때 저거 적으시지. 그냥 말이 좀 잔소리가 많은 타입인 것 같아요. 예민하니까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냥 프라이팬 같은 거는 쌓아뒀거든요. 그냥 그거 쌓아놓는 거. 아니면 옷 개어놨는데 그거 빨리빨리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 비염 있어가지고 냄새 잘 못 맡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빨리빨리 확인 안 하는 그런 거. 선생님 같아요. 저희 아빠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만나지. 남편 거야지. 야 이걸 왜? 아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야 이걸 위험할까 봐? 여보 근데 이거는 진짜 넣을 이유가 없지 않아? 이걸 왜 넣어? 아 여보. 어? 아니 불편하잖아 지금 써야 되는데. 여보 식세기 이거 방향 맞게 놔? 밖에 났는데? 아니 이게 결대로 놓으라고. 왜 다 마음에 안 드시지? 뭔가 이렇게 선생같이 뭔가 지적하는 역할이 항상 저고 아내는 조금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제가 좀 가해자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먼저 피해를 줘서 무슨 피해를 줘? 식세기에다가 결을 다르게 놓은 게 피해를 준 거야. 그건 아닌데. 근데 아내가 저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건드려? 얘기를 항상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그렇게 여기 시작은 뭔가 그 얘기는 저희가 다 감안하고 누가 저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지. 하루 종일 하는데? 아 그래? 식세기 얘기 한 번 아닌데요? 너무 잡으셔요. 가격 썼어? 아직 안 썼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써. 맞아. 하루에 한 번은 써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아가 대답이야. 여보 말해. 알았어라고 하라고. 알았어. 나 그거 해야 돼. 뭐? 이력서 써야 돼. 지금? 어. 빨리 밥 줘. 아빠 갈게 이제. 아빠. 저
팔목 아프셔서 차고 있는 거죠, 손목. 무겁겠어, 내가 보니까 체격이 작으셔서. 나 엄마. 산후 우울증이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변화된 거는 나밖에 많이 없고 요즘 좀 더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요즘에? 무릎도 안 좋고 그냥 뼈도 안 좋고 근육도 많이 빠지고 제가 거의 막달도 아닌데 한 중간부터 휠체어 탔거든요.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우, 쌍둥이니까. 밥 줄게 이제. 맛있게 먹어. 불을 어떻게 저렇게 봐요? 제가 보통 애들 거는 많이 치우고 자기도 뭐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자기 의견이겠죠 뭐. 애기들이 뭐 칭얼대고 그런 거 솔직히 안 입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 눈치 보게 돼요. 그 회사 뭐 이런 거에 대해. 아니 남편이 왠지 좀 말하면 기분 안 좋을까 봐 말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 데리고 좀 들어가 봐. 기다려. 아니, 다리. 뭘 한다고? 청소하게 쟤들을 둘. 여보 식판 가져가라니까. 뭐야? 희한한 분이네. 식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2명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도 힘든데. 식판 좀 줄래? 나 너무 졸리다. 생각해보니까 약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근데 그냥 이제는 약간 수긍하게 된 거야. 남편이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랬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아니 뭐 저게 싫으니까 뭐 그냥 내가 참고 뭐 맞추면 되지. 근데 약간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천생연분을 만났네. 남편이 아주. 그죠? 언니 만나서 뭐 했어? 상담 받았어. 상담? 왔어? 빨리 와. 나 여기 처음 와봐. 뭐야? 너무 더워. 누구야 이분? 여사친이야? 지금 회사 말고 예전 회사 다닐 때 이제 알게 됐던 친구인데 좀 성격이 조금 잘 맞는 편이라서 그냥 저희 집에도 좀 많이 놀랐었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도 얼굴 여러 번 자주 봤었고 그거 오빠 뭐 안 돼, 진짜? 오빠 부부 문제 문제 없 그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냥 하림이랑 조금 안 맞는 게 말이 약간 뱉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인이면 그냥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를 가르쳐야 되냐고.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랑 사는 것도 이거는 솔직히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면이 좀 있고 아이 같은 면이 있잖아. 뭐? 뭐라고? 아이 같은 면이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지. 결론은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하림님도 근데 많이 힘든가 봐. 산후 우울증이 없는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 약간 그 경도의 차이고.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산후우울증이라고 얘기해? 모든 거를 그냥 내가 나 혼자 다 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왜 살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무슨 부부야. 그래,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뭐 또 심리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원래 친구들한테는 속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친구한테는 진짜 조금 도움 받고 싶다는 마음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저기요. 오늘 누가 문제라고 뭐 나온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이거 다른 여자 앞에서 내 욕을 한다는 이거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뭐 여사친이랑 뭐 잘 아는 사이고 어쩌고 그래도 어쨌든 아니 왜 다른 여자 앞에서 내 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폭파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딸 같은 아내 약간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그냥 그 말이 그냥 좀 생각나가지고 좀 생각 없이 좀 내뱉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했어요. 남 앞에서 저렇게. 근데 저 직접 처음 보는 거죠? 여사친 만나는 장면은. 네. 어때요 기분이? 봤던 언니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럴 때 울어야지 왜? 난 너무 화가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왜?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조금 눈물 날 것 같은데 참을 수 있어요, 이젠. 자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문제 삼으면 이게 또 네, 그렇게 서로 언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기가 괜찮다니까 그럼 저도 괜찮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고름 나와가 되겠어. 고름 나와. 아이고, 내가 내 몸에는 사리가 나고 있어. 아까 앞에 우리 남편 영상 봤을 해결책은 기대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계속 지금 혼자 다 해야 된다고 느끼잖아. 여보 방관자 같이 행동한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고. 이거 지금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불만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표현하면 남편이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싫어. 그 표현하는 순간 그러면 좀 싸우는 상황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제가. 근데 나한테 지금 생기는 일 다 여보한테 생기는 일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 몰라. 요약하면 남편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200%안 바뀌어요. 그냥 사람은 변하잖아요.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겠죠. 그럼 저건 또 이제 얘기 끝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은 이유로 싸우거든요. 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처음 화면이 굉장히 좀 유니크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내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내 위해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회사원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되게 못됐어. 못됐어요. 때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식판을 저 체격도 작은 분이 쌍둥이를 거기서 저러고 있는데 나 무슨 장군인 줄 알았어. 저는 거기서 진짜 청소기 이렇게 두고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 어디 무슨 조선시대 왕인 줄 어. 알았어요. 진짜로. 와. 아니, 목욕시키고 있는데 어디 누워있으면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아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는 남편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우리 아내는 자꾸 울고 아기 같고 딸 같고 이거를 이용하면서 은근히 뭐라 그럴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명령하고 지시하고 본인 말에 따르게 만드는 너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가 돼 있는 것 같아. 이 집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네. 나 고등학생이라고 쳐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승준 씨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같은 농구부야.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안녕하세요. 말하지마는. 말 좀 작게 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야 승준이 말하지 마. 이거 뭐예요? 이거 거의 이거 학폭이죠. 학폭이죠. 예?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여사친 얘기할 때 한번 해봐요. 그분한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뭐 밖에서 못 하는 걸 그럼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진짜 딸이에요? 진짜 딸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나 그래서 오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 아주 멀쩡하게 와가지고 막 좀 뭐 이빠른 소리 하고 이러더니 마지막에 이게 뭐야 넌 이해를 못하고 난리를 치고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의 상처 네. 심정적으로는 더 지금 강한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 저도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정말 귀가 아프고 정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이 주는 그게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서 표현 방법을 바꾸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표현을 하긴 해야 되고. 문정환 검사라고 검사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가장 본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싸우는 거라는 걸로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린애스러운 말투로 회피한다는 느낌은 좀 받기는 했거든요. 있어 서운해 정말로. 아 싫어 나 케첩 안 먹어. 아니 여보가 말 시키잖아. 사실 눈물을 흘리실 때도 정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약간 그 상황을 귀엽게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정말 슬퍼서 오는 거 맞아요.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네 그럼 가짜로 올 순 없죠. 가짜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정말 슬퍼서 그러신 거라 그러면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아기 말투라는 건 애들이 울 때 얘가 정말 너무 슬퍼서 우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얘가 뭐가 불편해서 떼쓰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칭얼거리는 식으로 울음을 사용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느낄까요? 벽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대화가 막히겠죠. 제가 느끼는 거는 맨 처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내분을 철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지금 보면은 남편에 대한 걱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직장 때문에 다소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염려를 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막상 진짜 내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게 맞나? 휴지 좀요. 맞아요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요. 역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직업이라. 그러니까요. 갈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처럼 해맑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 그 남편분하고 밤에 대화 나누실 때 남편이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울기 전에 먼저 웃어요. 먼저 약간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그래서 순간 남편이 당황해요. 웃으니까.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잖아. 여보는 그냥 관심이 없다니까. 왜? 왜 그래? 왜 그래? 본 마음의 이 슬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혹시 그게 상대방한테 불편할까 봐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슬픈 게 이 웃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눈물로 넘어가요. 하지 마. 알았어. 왜 그래? 왜? 그래서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애 같은 말투? 그건 본인의 무기예요. 애들하고 있을 때는 애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어른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애기 말투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그럼 본인한테는 이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혹시 저한테 추가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부부 상담을 받아봤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으셔서 그 상담사분은 진짜 듣고만 계셨거든요. 진짜예요. 그러셨구나. 진짜 이러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분 뵙고 두 분 또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너무 번지세요. 너무 멋있어요 웃으실 때. 너무 멋있어요 웃으실 때. 그 아내분이 참 해맑으세요, 그죠? 예. 근데 아마
좀 진지한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아내가 뭐 뿌행한다거나 좀 아이처럼 산만하게 군다거나 하면 그때 답답하게 느끼시는 거겠죠. 우리 그냥 가족 관련된 일들, 같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고민하고 좀 책임도 같이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그 태도가 싫은 거죠. 가정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역이 어떤 뭐 건가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같은 거 그거 이게 걸렸을 때도 계속 이제 저한테 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니까 좀 서운해했던 거죠. 몰라서 못하겠다는 말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없어요. 그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거를. 아니요, 본인이 만약 안 계셨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죠. 어차피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아, 생각해도 대답이 아니네. 사회적인 경험치가 달라요. 이분 전공이 뭐세요? 바이올린이요. 네, 음악이죠. 네. 평생 뭐 하면서 사셨어요? 음악하고 음악 가르치면서 산 사람이잖아요. 네. 조직 생활 해본 것도 아니에요. 뭐 그쵸. 네. 근데 사회적인 역할은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애도 잘 키워요. 네네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인정받고 학부모들한테도 인정받아요. 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영역 빼고 나머지는 네가 해야지로 들리는데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혼자 계속 하는 게 저도 약간 조금 버거운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어찌됐건 간에 가장이에요. 제가 가장이죠.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건 당연히 다 같이라고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뭔가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의 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가족의 장이 어디 있어? 약간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제 그냥 성향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되게 책임지는 걸 싫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께서 가장의 역할을 반반 나눠 가지기를 원하는 결혼을 하시고자 했다면 그럼 훨씬 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아내를 찾으셨어야죠. 지금 이 결혼은 네네. 아내의 해맑음이 본인한테는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바뀐 건 아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의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아내가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냥 제가 그걸 또 단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365일 무슨 상황에서도 그냥 이런 사람이야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뭐 연장선상이 있지만 우선 남편분한테는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세요. 네. 말씀하실 때 가끔 보면 약간 부하 직원 대하듯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내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회계 직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아내분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편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두 분 다인데요. 말투의 부분이에요. 두 분의 대화의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하실 때는 아내분은 조금은 더 어른의 말투로 남편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따뜻한 말투를 조금 하시려고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